여러분, 2월 하루 평균 수출이요, 뚝 떨어졌습니다. 1월에 잠깐 반등을 하더니 2월에는 무려 조업일수가 3.5일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11.7%나 줄어들었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1수출액이 18억 3천만 달러니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1수출액이 적어도 20억 달러는 넘어서야지 지금의 대한민국의 어떤 큰 경제 틀을 유지해 나간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 그 틀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18억 3천만 달러 정도 되면요 점점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신문에서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2월에 수출이 4.5% 늘었다. 드디어 2018년 12월에 마이너스 1.7% 되다가 1월까지 올 1월 2020년 15개월 동안 마이너스가 되든지 2월에는 플러스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정확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2월에 있던 설이 1월로 갔잖아요. 그 덕분에 2월은 조업일수, 일하는 일수가 3.5일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5% 성장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이 18억 3천만 달러 정도 될 정도로 뚝 떨어진 거죠. 다른 데서는 412억 6천만 달러나 수출을 해서 4.5%나 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여러분과 이야기를 할 때 2월에는 무조건 저도 흑자가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덮치면서 2월도 좀 심상치 않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2월도 조업일수가 3.5일이 되지만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예.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봤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엄청난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요 하루 평균 일평균 수출액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3월에는요 진짜 수출에 대한 재앙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일평균 수출이 18억 3천만 달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최고로 갔을 때가요 23억 달러 갔을 때가 있어요. 이 문재인 정부 때예요. 2018년 2월이요. 예. 그때하고 비교하면 진짜 4억 7천만 달러나 떨어졌어요. 4억 7천만. 하루 평균 4억 7천만 달러가 떨어졌다니까요. 하루 평균. 그러면 수출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국을 맞고 있다. 이게 3월에 가면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작년 3월에 떨어진 수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게 작년에 많이 올랐으면 올라도 적게 올란 것처럼 보이잖아요. 반대로 작년에 많이 떨어졌으면 원래 조금만 올라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기저효과라는 게 중요한데 작년에까지만 하더라도 기저효과가 수출 쪽에서는 계속 마이너스 했어요. 작년 6월에는 무려 두 자릿수, 그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두 자릿수 떨어졌어요. 두 자릿수.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조금만 수출해도 수출이 나은 것처럼 보일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게 3월이 아니에요. 3월. 3월은 진짜 수출에서 재앙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굉장히 커졌습니다. 1수출이 이대로 가면 아마 18억 3천만 원 달러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야말로 재앙이 오는 거죠. 예. 자, 보세요. 자동차 쪽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자동차 쪽. 자동차 쪽은요.
작년 동기 대비 수출이 16.6%나 감소했어요. 16.6%. 자동차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입니다. 주력 산업입니다. 근데 그 주력 산업이 16.6%나 감소했어요. 그 이유가 중국산 부품의 어떤 수급 차질, 수급 차질이 생기면서 공장이 멈춰섰었어요. 샷다운. 2월 달에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요. 10.6일을 휴업했습니다. 10.6일. 기아자동차는 8.9일 공장이 멈춰섰고요. 쌍용자동차는 8.5일 동안 샷다운 됐습니다. 당연히 수출이 줄어들죠.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월에만 4억 8천만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4억 8천만 달러. 보통 2월에 28억 8천만 달러 수출했거든요. 그런데 조업일수가 이렇게 줄어들으니까 실제적으로 조업일수는 늘어났고 휴업일수가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24억 달러밖에 기록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4억 8천만 달러가 줄어든 거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도 대한민국의 주력 상품 중에 하나예요. 중국이 워낙 싼 가격으로 막 후려치니까, 그죠? 공급 과잉이 되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안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코로나19의 공포까지 겹치니까 수출은 무려 말입니다. 21.8%까지 급감했습니다. 21.8%. 철강 수출도 9.5%고요. 반도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밖에 안 늘어났어요. 이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생각보다가. 예.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50%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4%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거. 예, 지역별로도 중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조업일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은 6.6% 줄어들고요. 예. 반면에 미국이나 인도는 늘었습니다. 9.9%, 인도는 14.7%나 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어렵다. 일평균 수출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옛날에 사스 때하고 지금 비슷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스 때하고. 2003년 5월이었던가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수출이 그야말로 전월 대비해서 적게는 5, 6%에서부터 많게는요. 많게는 10%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그 모양새예요. 지금 그 모양새예요. 일평균 그 수출액이 떨어지는 걸 보면 11.7% 떨어졌으니까 그때보다 조금 더 하다. 이렇게 지금 봐야죠. 문제는 여러분. 중국이 차지하는 세계 경제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4배 이상 커졌다는 거예요. 2013년만 하더라도 중국이 차지하는 경제적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뭐 4% 5% 수준? 이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중국의 비중은 16% 이상이잖아요. 4배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은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되면 사스 때 10%의 충격을 받았는데 만약에 중국 경제가 이만큼 커졌을 때 단순 산술 계산으로 하면 4배 커진다 하면 40%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40%. 이건 단순 계산입니다. 물론 단순 계산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뭐 4배 더 커진다니까 그때가 10% 넘었으니 이번에는 4배 더 커졌으니까 40%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단순 계산이니까 그걸 굳이 믿을 필요는 없지만요. 이거를 좀 더 복합적으로 분석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적어도 20%까지는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까지는. 그러니까 3월 수출에 재앙이 온다는 이야기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정부는요.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V자형. 이게 잠시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시적인 요인이다. 코로나 사태는 일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커진단 말입니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3월 수출에 대한 아주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 경제를 이게 버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